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오후 5시 37분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은 옵션 만개. 오늘은 집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체력이 안 돼서 이제 캠핑을 못 하겠어요. 방금 오늘 장에 대한 옵션 분석이 끝났고요. 그리고 계절성 이런 것도 멤버십 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빠지는 웨이지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계절성을 보면 뭐다? 지금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올라도 만약에 증시가 이렇게 올라도 다음 주에 다시 하락합니다. 다음 주에. 또는 지금 증시가 이렇게 빠져도 다음 주에 어떻게 된다? 증시가 상승합니다. 아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증시를 보지 말고 한 10영업일 정도 또는 2주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나 2주 정도 어떤 증시 변동성이 생겨도 상관이 없어 이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방향성 따라 하시면 돼요. 결국엔 제자리가 될 거니까. 증시가 이렇게 빠져도 2주간의 시간을 두고 증시를 바라보면 다시 원위치예요. 또는 증시가 상승해도 2주간의 시간을 두고 보면 다시 원위치예요. 변동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분석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단 지지선을 꼭 그어서 하단 지지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확인하면 된다. 작년 말고 그 7월달에 TSMC 실적 발표할 때 멤버십 분들한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7월달에 TSMC 누구나 비트 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하락했어요. 7월 18일이에요. 왜 그럴까? 선반영입니다. 이번에도 TSMC는 비트를 칠 겁니다. 근데 월가가 생각하는 번외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월가는 현재 번외 수치를 내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야, 번외 수치 내놔. TSMC도 마찬가지. 번외 수치 내놔. 그게 시장 논리면 증시는 하락한다고 봐야 됩니다. 하락했다가 계절성에 의해서 2주간의 시간을 보면 다시 지금 이 수치에 다시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PC 때문이라도 증시는 다시 이렇게 반등합니다. 다시 반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해지하신 거 고점에서 해지하신 거예요. 해지 잘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해지를 조금 빨리 5,700부터 해지를 쭉쭉쭉 했단 말이에요. 해지를. 그래서 어제 솔직히 그 반도체 쇼스로 해지를 했어요. 멤버십 분들한테도 내가 반도체 쇼스로 해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한 반도체 숏이 엔비디아 때문에 한 12% 정도 마이너스가 나졌어요. 근데 어제 14% 정도 바로 반도체 SXA 하락하는 바람에 숏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큰이 하고 반도체 숏 바로 다 날렸다가 수익 실현하고 다 날렸다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은 물반 고기반, 반도체 롱반, 반도체 숏반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게 왜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2주간의 시간을 보면 증시는 내렸다가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올랐다가 내려가든 2주간의 시간을 보면 결국 제자리다. 제 생각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 논리면 롱반, 숏반 당연히 다양한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입니다. 롱반, 숏반 이렇게 해놨으면 하단 차트적으로 하단 지지선이 깨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결국 롱이에요. 결국 12월 말까지 보면 결국 롱이에요. 그러면 이 1번 시나리오로 인해서 검은색 방향으로 주가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이 숏의 승리를 하겠죠. 롱은 하락을 할 거고 숏이 승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차트적으로 이 지지선, 하단 지지선을 확인을 하고 이쯤 돼서 숏 수익을 획득하면 되겠구나 라고 포지션을 잡고 그 숏을 롱에다가 집어넣으면 롱이 살아나겠죠. 그리고 죽은 롱이 이렇게 살아나겠죠. 수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나 반대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다 하면 상승할 수 있는 버퍼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롱을 차익 실현하고 기술적으로 하락해야 되니 숏을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숏을 추매하는 거는.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이런 전략을 쓰면 된다는 거죠.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현금이 낫고요. 현금.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림 한 2주간의 큰 그림을 알려드렸습니다. 큰 그림.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아시겠죠? 트럼프 관련주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 생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들고 가면 됩니다. 그 댓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밖에 나가면 그때는 댓글 창을 열고 막 잡소리 듣기 싫어요. 집에서 컴퓨터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제 딴에 연구한 걸 말을 할 때는 댓글창을 닫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듯이 그렇게 보면 있어요. 따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저 테슬라 숏 물린 거 보셨죠? 저도 틀립니다. 저를 신격화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대신에 노력파일 뿐입니다. 십몇 년 동안 주구장창 팠습니다. 웬만한 책이란 책은 다 읽고. 그래서 제 멤버십 분 중에 똑똑하신 분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사회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가인 분도 많고 누구라고 말을 못해. 아시겠죠? 그분들이 왜 있겠습니까? 저를 판단할 때 멤버십 가입하셔서 2달 틀렸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저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최소 6개월은 들으시고 저를 판단을 하세요. 비난을 하려면 비난을 하고. 하지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값, 당연히 다른 유튜버 분들도 저도 참고를 합니다. 가입을 해놨고. 그걸 보면 옵션 분석을 거의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사람들이 제 영상을 봤는지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건전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돈을 다 같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돈을 다 같이 잘 버는 거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간자료, 월가의 기간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에서는 그 김현석 특파원님이 방송을 안 하죠. 그분이 항상 월가의 기간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나는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봐요. 어떨 때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보고. 그리고 나서 월가 기간자료를 보고 어제 새벽에 멤버십 분들한테 긴급하게 따라 남겨서 찍어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원유입니다. 원유. 어제 긴급하게 원유를 찍어드렸어요. 원유를. 당연히 앞으로 원유 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유 옵션 분석에서 미국 분들은 원유 물량 심는 게 괜찮을 것 같고 한국 분들은 원유 PTP 세금이 있으니까 원유 관련 주나 아니면 원유 분할 매직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수익률 몇 프로, 한국불은 원유 투자했을 때 수익률 몇 프로, 뭐 대충 계산해서 남겨놨어요. 이제 선택을 알아서 하시겠죠. 아시겠죠? 기간자료, 여러분들이 못 보는 기간자료, 월가의 기간자료를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본 자료. 당연히 이 원본 자료를 내가 링크를 해주니 어떤 사람은 또 자료를 돌려. 자료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 정보값은 어떻게 된다? 정보값은 어떻게 된다? 이게 퍼져버리면 정보의 가치가 재료에 수렴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혜택들이 있다.